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또 이게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 들어오지 못하셨는데 제가 빨리 발표를 해서 좋은 내용들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만 잘 듣고 가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소개를 받으셨겠지만 저는 라인에서 블록체인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언체인의 이홍규입니다. UDC 2019의 슬로건이 서비스 증명인데요. 저희 라인은 작년 2018년 8월에 서비스 오리엔티드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블록체인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가 적용하기 쉬운 블록체인 플랫폼을 목표로 하여서 메인넷을 런칭을 하였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이 9월 4일이죠. 거의 1년 가까이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1년간의 저희의 경험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1년 동안의 이 경험을 가지고 어떠한 링크체인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그 링크체인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 때 포커싱을 했던 기술적인 요소는 총 세 가지입니다. 파이널러티라는 확정성, 그리고 스케일러빌러티라는 확장성, 그리고 이지 오브 유즈라는 사용의 편의성, 이 세 가지에 포커싱을 맞춰서 플랫폼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작년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모든 많은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TPS 퍼포먼스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저희는 실제 서비스들이 블록체인을 사용할 때 어떤 기능들이 있어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고 그 결과 확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2초 이내에 빠르게 블록이 비가역적으로 확정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목표 자체가 완벽히 대중화된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가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쉽게 서비스가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는 플랫폼 기술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용자가 굉장히 쉽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는 굉장히 쉽게 붙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링크 프레임워크라는 API 플랫폼을 이용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적으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인 바탕 위에서 저희는 사용자가 서비스에 기여를 하게 되면 그 기여에 따라서 리워드를 받게 되고요. 그러한 리워드들이 서비스의 성장을 사용자에게 공유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될 경우에 사용자들이 서비스에 더 많이 기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토큰 이코노미를 통해서 선순환을 그리고 굉장히 대중화되고 좋은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럴 때 링크라는 싱글 토큰 이코노미를 기반으로 하여서 이러한 사용자들을 토큰 그룹에 락인시키고요. 그렇게 락인된 사용자들이 또 다른 그 링크 체인이라는 블록체인 위의 서비스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굉장히 좋은 그 자연적으로 좋은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적인 요소 중에 쉽게 서비스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했던 링크 프레임워크라는 기술 덕택에 사용자에게 링크를 보상으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은 실제 서비스에 이런 보상 스킴을 붙이는데 한 1주 많아봐야 2주 정도면 쉽게 기존 서비스에 이런 보상 스킴 같은 것들을 붙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2초 이내에 블록이 비가역적으로 확정이 되는 확정성 덕택에 실제 여러분들이 많은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보면 친구 초대하면은 어떤 보상을 주는 이런 UX들 굉장히 웹이나 모바일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UX들이 사실은 블록체인의 기존의 블록체인 서비스 가지고는 블록체인과 연결해서는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그런 그 UX를 가질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백엔드 서비스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확정성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쉽게 사용자의 경험을 해치지 않고 블록체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그리고 사용자는 따로 프라이빗 키를 관리하지 않고 이게 블록체인 서비스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쉽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저희는 작년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동시켰는데요.
그 중에서 포캐스트라는 예측 서비스, 유명하기로는 이제 이더리움의 어거 같은 서비스가 있긴 한데요. 포캐스트라는 예측 서비스를 런칭을 하였고, 여러 서비스 중에서 이제 가장 유의미한 수치를 냈던 거는 포캐스트가 전체 사용자 4천만 명이 사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DAU를 2만 명이라는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냥 다른 서비스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약한 숫자일 수도 있지만 뎁닷컴이나 이런 뎁들의 뎁들의 정보를 모아놓는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아직도 전체 뎁 중에 DAU 1등 하는 게 2만 정도를 하는 서비스들이 잘 안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서비스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저희가요. 이렇게 1년 동안 이런 기능과 서비스들을 연동해서 이제 진행을 해봤을 때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동하였지만 퍼포먼스나 확장성이 굉장히 바로 필요할 만큼 빠르게 블록체인의 퍼포먼스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앞선 서비스들에서도 여러 설명을 하긴 했지만 아직은 완벽하게 대중화된 서비스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확장성이 굉장히 빨리 필요하진 않았는데요. 이 파이널러티와 사용의 편의성은 저희가 여러 서비스를 연동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고, 서비스들도 블록체인을 굉장히 예를 들면 구글 어널리틱스 붙이는 것처럼 굉장히 쉽게 연동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블록체인 포캐스트라는 굉장히 유의미하고 좋은 서비스가 있긴 했었는데요. 근데 아까 앞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기조 연설에서도 비슷한 설명을 한번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기조 연설 때 송치영 의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기여에 대한 보상만으로 어떤 서비스를 굉장히 임팩트 있게 만들어내기는, 사용자가 그 서비스에 굉장히 몰입하게 만들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보상에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보상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든지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보통 포인트 같은 경우에서는 닫힌 생태계라고 하죠. 닫힌 그 생태계 안에서 어떤 서비스에서 포인트를 받고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무언가 이제 사용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데,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진 토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싱글 토큰 이코노미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서비스에서 하나의 토큰을 사용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도 어려웠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토큰들이 단순히 서비스들 그룹에만 락인되는 게 아니라 거래소라든지 여타 시스템들에 다 엮여서 완전한 오픈된 그 에코시스템 내에서 이게 동작을 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큰 임팩트를 주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이런 지난 1년간의 저희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고, 어떤 방향으로 저희 링크체인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조금 더 대중화시키고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였고요. 오늘 이런 고민의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서비스 오리엔티드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이제 플랫폼을 내면서 굉장히 목표로 했던 거는 한 100만 DAU 정도를 가지는 임팩트 있는 서비스를 이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만들고 연동해 보자가 저희 목표이긴 했습니다. 그 목표는 저희는 여전히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완전히 대중화된 서비스에 연동된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완전히 대중화된 서비스가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 때 저희 라인은 그러니까 처음 시도는 라인 내부에서 만들어진 여러 서비스들과 연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도 라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미 100만 DAU가
있는 뭐 이런 서비스를 연동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라인에서 직접 좋은 서비스들을 만들어 블록체인에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난 1년여 동안 경험했던 경험과 노하우들을 잘 정리해서 외부 서비스들과 협업해서 이런 가치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플랫폼을 조만간 외부에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제 1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외부 서비스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외부에 오픈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랫폼을 외부에 오픈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그 다양한 서비스들이 사용을 할 수 있긴 할 텐데요. 저희는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서비스들이 저희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탈중앙화된 가치의 저장, 소유의 증명, 그리고 전송에 최적화된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 것이고요. 그러한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서비스들이 탈중앙화된 가치를 관리하는 서비스들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규제들과 부딪히게 될 텐데요. 이런 규제들을 굉장히 신경 쓰지 않고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실제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그런 분야를 생각해 본다면 커머스하고 광고, 금융 같은 분야를 아마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이나 모바일 시대를 거치면서 커머스나 광고는 가치의 개인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예로 광고를 얘기해 보면 굉장히 예전이라고 말하기도 이상하긴 하네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만 광고가 이제 대부분 송출이 되었었고요. 지금은 사실 뭐 네이버 같은 포탈이나 SNS 서비스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광고 사용자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바일 시대를 거치면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개인 채널을 통해서 개인들이 광고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가치의 개인화가 이루어졌는데요. 금융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도 믿을 수 있는 제3자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뭐 이런 믿을 수 있는 제3자들이 이런 가치를 독점하고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블록체인도 뭐 여러 서비스들이 굉장히 있었을 텐데요. 뭐 크립토키티도 성공한 서비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세상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준 블록체인의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비트코인하고 ICO겠죠. 이 두 가지도 가치를 저장하는 어떤 그런 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ICO도 이니셜 그 IPO를 이제 크립토로 대체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현재 돈을 만들어내고 있고 유의미한 사업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많은 그 서비스들도 대부분 다 금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과 연결된 그 가치들을 개인들이 이미 한번 뭐 ICO나 비트코인이나 등등등을 통해서 경험을 했었고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저희가 블록체인 메인넷을 런칭했을 때와 달리 굉장히 빠르게 기술적으로 발전하여서 사회적인 인식이나 기술적인 발전도가 이런 탈중앙화된 그 금융의 가치의 개인화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는 토대는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저희는 링크 체인을 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똑같이 이미 증명되었던 확정성과 사용의 편의성을 기반으로 하여서 탈중앙화된 가치의 관리 서비스가 이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만들 때 굉장히 다른 규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블록체인의 기능, 툴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뭐 뒤에서도 더 설명드리겠지만 탈중앙화와 규제 뭔가 굉장히 안 맞는 단어이긴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그 단어들이 굉장히 어, 자주 매칭되는 것을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그 방향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런칭했던 그 링크 체인 V2, 링크 체인 메인넷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링크 체인 V2라는 새로운 메인넷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지갑과 뭐 오픈 API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용자와 서비스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블록체인 메인넷인 링크 체인 V2는 뭐 몇몇의 그 노드들의 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노드로 참여할 수 있는 완벽하게 탈중앙화할 수 있는 컨센서스 알고리즘인 리니어 컨센서스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누구나 노드로 이 저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2초 이내에 확정적으로 비가역적으로 블록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새 저희가 이제 그 여러 리서치를 하면서 그 리니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작년에 만들었던 확장성 솔루션은 계속 유지를 할 텐데요. 이렇게 확장을 할 때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체인을 구동하고 싶은 곳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체인 위에서 자기만의 거버넌스라든지 자기만의 수수료 체계라든지 조금 더 다른 컨센서스를 가지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드의 구조를 레이어드한 아키텍처로 제공을 해서 서비스 스페시픽한 블록체인 메인넷을 각자 구축하고 이게 링크 체인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이미 앞서서도 여러 번 말씀 주시긴 했는데요. 그 FATF에서 올해 규제안이 나왔었죠. 뭐 신원 증명, 그다음에 뭐 안티머니 라운더리, 테러 자금 모집 방지 관련 것 방지와 관련된 규율들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러한 권고를 미국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러한 권고에 기반해서 규제안들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마스라는 자율규제 단체에서 현재 규제를 만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20년에는 이런 규제를 지키는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지갑들만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규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저희 라인은 사실 미국이나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나라의 규제를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고 이런 규제들을 어떻게 하면 서비스가 신경 쓰지 않고 저희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에 기반하여서 저희는 유저 지갑과 이 오픈 API를 서비스 사용자도 이런 규제에 굉장히 쉽게 준수하면서 이런 블록체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서비스 개발사는 규제를 전혀 생각할 필요 없이 저희 블록체인을 사용하기만 하면 저희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툴을 가지고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유저 월렛은 KYC 자기 신원 증명을 하게 될 거고요. 간단하게 소셜 로그인을 통해서 개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것입니다. 나의 정보가 누구에게 얼마나 보여지고 있는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것이고요. 오픈 API는 굉장히 잘 정제된 저희가 1년 동안 여러 서비스들과 연동을 해보면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서비스의 기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공부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서 API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다양한 통계 데이터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티머니 라운더리나 테러 자금 모집 방지법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는
관리 툴도 제공하여서 이러한 유저 월렛과 오픈 API로 다양한 사용자들을 쉽게 접하고 사용자들에게 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링크 체인, 이제 새로운 메인넷, 그리고 유저 월렛, 유저를 위해서 새로운 유저 월렛, 그리고 개발사를 위한 오픈 API를 통해 저희는 완전히 대중화되고 완벽하게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 가치의 개인화가 이루어져서 어떤 게임 체인저,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 예대 마진이 자신들의 가장 큰 수익원일 거고요. 카드사 같은 경우는 카드론이 굉장히 큰 수익원인데 P2P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P2P나 P2P 대출이나 어떤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증권사는 상장을 해준다거나 자기 자본 투자나 투자 은행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큰 수익원인데 이런 것들도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블록체인을 기반한 가치의 개인화된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자세히 이제 저희는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서비스들이 나왔을 때 이런 게임 체인저들이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블록체인, 굉장히 쉬운 가치 관리 서비스를 위한 블록체인 백본 플랫폼이 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홍규 대표님께 들어온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링크는 도그 푸딩을 통해 플랫폼을 증명한 다음 외부 오픈을 하려는 것 같고 클레이트는 플랫폼을 선 공유하고 서비스 파트너들과 함께 증명해 나가는 것이 큰 차이로 보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링크 플랫폼은 내부적으로 계속 변화 중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그런 선택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성숙도가 외부에 오픈을 했을 때 굉장히 그 좋은 성능이나 퍼포먼스 그리고 사용하기 쉬운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기에는 아직은 기술의 성숙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작년 말에 저희가 오픈을 해서 1년간의 학습 기간을 가지고 이제 그 서비스들에게 오픈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클레이튼도 메인넷을 오래 준비해 오시다가 올해 6월에 오픈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기술적인 성숙도나 이런 것들을 기다리시다가. 근데 지금은 굉장히 여러 이제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라든지 다양한 쪽에서 기술적인 성숙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리고 저희는 1년간의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외부 파트너들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저희의 인사이트를 많이 공유드릴 수도 있을 거고 조금 더 좋은 어떤 API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는 플랫폼을 오픈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제가 사실 발표를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이 아니긴 한데 네, 잘 보이진 않지만 네,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백조라고 부르긴 뭐하죠. 못생긴 우리일지라도 네, 발음 굉장히 열심히 적고 있긴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유관 업계와 협업이 자주 있나요? 성공적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름답게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이 전에 질문에서도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금 더 내부 서비스들하고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협업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답변일 수는 없지만 그 한 가지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게 있었던 게 이제 작년에 이 언체인이라는 회사를 만들면서도 아이콘과 이제 한국에 있는 아이콘이라는 곳과 조인트 벤처로 만들었었는데요. 이렇게 어떤 기술력을 가진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이렇게 빠르게 실험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작년 8월에 메인넷을 런칭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굉장히 많은 곳들이 그 오픈 소스나 뭐 이런 형태로 자신들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외부에 공개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자신의 지식들을 외부에 최대한 많이 오픈하는 이런 풍조 덕택에 굉장히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블록체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례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링크 체인을 뎁사가 사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할 때 원하는 대로 체인을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커스터마이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네.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장표에서 노드 아키텍처가 레이어드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텐데요. 실제로 블록체인은 뭐 첫 기조 연설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해시 그래프 했을 때도 아래에 해시 그래프라는 뭐 어떤 합의 알고리즘만 있고 위에 서비스 레이어가 있듯이 실제로 그렇게 레이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탈중앙화가 된 블록체인을 만들 때도 노드를 디스커버리하고 노드가 블록의 정보를 알 필요는 없어요. 이 블록체인에서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트랜잭션의 순서이거든요. 이 순서가 누가 보더라도 각자 똑같기만 하고 똑같이 합의해서 같이 저장하기만 하면 되는 게 블록체인의 핵심이에요. 이 아래 합의 알고리즘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를 정하고 새로운 노드들을 찾고 그 노드들 중에서 누가 밸리데이터이고 누가 순서를 정하는지 이런 것들만 이제 컨센서스 레이어에 두고요. 그 위에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 하나가 들어왔을 때 수수료를 나는 무료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위에 레이어에서 이제 저희는 오퍼레이션 레이어라고 부르고 있긴 한데요. 그런 오퍼레이션 레이어에서 자기가 거버넌스를 올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원하는 메인넷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컨센서스 레이어 중에서도 뭐그 PO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쓰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컨센서스를 쓰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굉장히 궁극의 속도를 내고 싶다. 그러면은 합의 알고리즘만 이제 다르게 바꾸면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저희가 최대한 모듈화해서 이러한 노드에 관련된 소스들을 오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 스페시픽한 블록체인 레이어 기반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블록체인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걸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링크 체인에 연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언체인은 메인넷 기반으로 만드셨다면 핵심적 메인넷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NG명은 무엇인가요? NG명이 뭔지를 제가 모르겠네요. 네, 저희 그 이전의 메인넷은 말씀드렸듯이 조인트 벤처로 만들었어서 아이콘의 그 컨센서스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이제 1년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운 오리긴 하지만 저희가 발은 계속 적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리서치를 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블록체인들과 이제 합의 알고리즘을 검토해서 저희 이제 그러니까 오픈 소스들을 저희도 되게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픈 소스들 중에서 어떤 하나를 메인으로 가져다가 하고 있진 않고요. 많이 참고를 해서 저희가 직접 어떤 메인넷 그 바닥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작년 링크 컨퍼런스에서 일본과 글로벌 시장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한국 시장 확장에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발자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링크 컨퍼런스에도 와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다시 한국에서도 링크 컨퍼런스를 또 열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네요. 네, 그때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글로벌 시장을 조금 더 타겟팅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제 발표 자료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컴플라이언스가 블록체인과 굉장히 좀 안 어울리는 듯한 단어이긴 한데 저희는 규제가 굉장히 확실한 곳에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성격상
어떤 규제와 그 규제를 지키지 않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규제가 명확히 정해진 곳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일본이나 싱가포르, 뭐 미국이나 등등 이렇게 규제가 정해지고 있는 곳들에서 사업을 하는 게 조금 더 첫 번째고요. 한국은 아직도 타겟팅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제가 아까도 여기에 이제 앞에 앉아 있을 때 그 한재선 대표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규제가 하나도 없는데 하고 계신 게 되게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은 아직 정해진 규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한국에서 저희가 어떤 것을 시작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자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픈 API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할 것이고 이제 저희 에코 이제 저희 이제 백서도 조만간 아마 V2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백서 이후에 기술적인 뭐 옐로우 페이퍼나 토큰 이코노미도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나오게 될 텐데 이제 그런 쪽에서 어떻게 저희가 개발사들을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담겨 있어서 그때 한번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네, 다음에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코인을 발행하고 운영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는지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저의 발표가 블록체인인데 규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운영하면서 이게 기술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금융과 같은 성격의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굉장히 의회나 뭐 SEC나 뭐 여러 곳에서 엄밀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뭐 은행이나 규제기관 이런 데들을 은행이나 뭐 여러 곳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 굉장히 이 블록체인 위에 어떤 토큰 이코노미나 이런 것들은 좀 금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민감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규제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 프로덕트를 만들음에 있어서도 어떤 규제들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사실은 제일 이제 어려웠던 일들이고요. 네, 질문이 넘어가서 다음 질문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첫 번째 질문만 기억이 나네요. 네,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건 작은 스타트업이라면 규제 같은 거 걱정하지 말고 우선 뭐든지 만들어서 빨리빨리 해보시는 게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전 배웠던 가장 큰 그 노하우가 아니죠. 큰 깨달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을 오픈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오픈이 되는 것인가요? 소스가 오픈이 되는 것인지요? 혹은 다스의 형태로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는지와 구체적인 오픈 일정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구체적인 오픈 일정 계획은 열심히 생각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제공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수익 모델도 뭐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만간 저희가 릴리즈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되게 클리어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플랫폼 오픈은 오픈 소스까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노드를 아무나 운영할 수 있는 완벽하게 중앙화가 된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노드를 운영하려면 소스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완벽하게 탈중앙화가 되는 순간 저희가 소스를 오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픈해서 단순히 이제 운영할 때는 오픈하기만 하진 않을 거고요. 바스도 같이 운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토큰 이코노미가 그러니까 POS는
돈으로 표를 사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가 굉장히 붙어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 블록체인에서 동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경제 메커니즘을 경제와 정치를 어떻게 하면 분리시킬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KYC나 등등을 통해서 뭔가 분리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메커니즘들을 저희 블록체인 플랫폼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넣어서 했을 때뭐 그 서비스를 만드는 운영사가 노드를 꼭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노드를 자기가 소스 다운받아서 싱크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 노력까지 다 뭐 완전히 탈중앙한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그 이더리움에서도 이제 개발을 하실 때뭐 인프라라는 뭐 이런 API 서비스를 쓰기도 하고 그 위에도 이제 여러 스택들이 올라가잖아요. 이더 스캔이라는 데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쓰시기도 하고요. 예, 그런 것처럼 저희도 되게 사용하기 쉬운 바스를 포함한 오픈 API, 디벨로퍼 콘솔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디벨로퍼 콘솔을 통해서 뭐 라인 로그인과 굉장히 쉽게 붙으면서 KYC 한 사용자들과 굉장히 쉽게 연결되게 해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규제에 관련된 툴들도 다 제공해 드리는 형태로 최대한 서비스들이 그냥 이 오픈 API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라인은 뭐 그 다른 회사들도 오픈 API를 많이 운영하고 있긴 한데요. 라인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진 않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오픈 API화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기술에 대해서 그 오리엔티드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열심히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오픈 API나 뭐 그 오픈 소스 뭐 아르메리아나 뭐 여러 가지 오픈 소스 프로젝트도 라인 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열려 있고 저희 자체도 실제로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소스를 오픈하고 뭐 API도 최대한 쉽고 그다음에 사용하기 편하고 많은 기능들을 오픈하고자 하는 게 저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목표이긴 합니다. 제가 발표가 짧았는지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게 마지막 네,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이홍규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